앞으로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PPT 한번 봐주실랍니까? 모든 지자체마다 충청권, 경상권, 경기권, 전라권 이래 쭉 나와 있죠. 예.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4차 산업혁명의 최적의 적임지라고 다들 일컫습니다. 부산에 과연 4차 산업혁명의 최적의 적임지입니까? 예, 저는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신기술 ICBM이라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관련 이 신기술에 대해서 얼마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게 한 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신산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부산은 제가 볼 때는 골고루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술 대응 부분 아시다시피 우리 IoT 규제 프리존 특화지구로 지정될 만큼 그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음지구의 LG CNS라든지 MS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산업이라든지 기술 대응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대응보다도 사실은 4차 산업 시대에는 융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은 가상과 현실 세계가 융합하는 게 VR, AR 기술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되고 이랬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은 제조업이라든지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여타 지역권보다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서비스 산업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이 결합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융복합 대응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때마침 또 시장님 우리 민선 6기 정책이 TNT 2030이지 않습니까? 그게 탤런트 앤 테크놀로지인데 인재와 기술을 양성한다는 게 그게 바로 4차 산업 대응이고, 우리가 앞서서 비스텝을 만들고 과학기술위원회가 일종의 국가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것을 URP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만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든다면 부산 사람들 화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4차 산업은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창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개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 대해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있다든지 연구소 협조한다든지 하나의 기준으로만 다 적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네. 본인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그 답을 싹 다 했습니다. 본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게 융복합입니다. 예. 융복합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그죠? 예. ICT를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면 예. 서비스 그죠? 이런 예. 융복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죠? 예. 그리고 본인이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국장님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그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까? 거기가 이제 중앙에서도 미래부에서 내려오고 국가권익위원회 김강두 부위원장도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이상희 전 장관님이 클라우드 협회 회원들도 다 오시고 대학생 그리고 대구도 오고 전국적으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PT를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PT 자료와 페이스북을 20분간 제가 PT한 걸 올려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TNT 2030 그죠? 예. 누구보다도 개념도 잘 잡으시고 또 그리고 목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도 느낀 게 많습니다. 사업들은 많습니다. 각가지 사업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융복합. 이 사업들과 어울리는 산업이 없다는 거죠. 사업들만 나열을 시켜놔놓고 이걸 융복합 시킬 산업이 없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세상 천지 전부 4차 산업혁명을 다 떠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융복합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ICT 기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나오는데 아까 사업만 있고 산업이 없다는 이유가 지금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넘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게 안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어떤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별로 준비해 나가는 단계. 보세요. 그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자체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중간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선진국이라 일컫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그 강한 게 뭡니까? 국제에 아시는 게 있습니까? 독일이 어떤 게 강하죠? 예, 독일 제조업 분야. 제조업 분야 강하죠. 예. 제조업 분야 미리 2010년도부터 했어요. 양반들은 미리 ICT와 융합을 다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독일이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EU 쪽에서 그렇게 최강국을 외치는 게 다 그 예.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가 없다라고 다 외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나 우리 사업들이 있고 이 산업을 정말 융복합.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게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간단하게 아까 독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독일의 대표적인 4차 산업 성공 사례가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원래 전 세계 임금비 싼데 공장이 있었는데 다 철수를 시키고 독일 공장만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스피드 팩토리라 해가지고 이게 그 패션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으로 다 원단을 재단해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모방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트랙스타가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지금 녹산에 공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똑같은 스피드 팩토리 시스템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거기가 어떤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거기가 메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미래에는 이렇게 공장들이 제조업과 이 ICT 기술이 융합이 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 지능형 신발 공장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조선 분야도 설계 분야 이런 분야에 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독일이 아닌 아디다스가 아니고요. 우리 프로스펙스가 되든지, 화성 그 신발이 되든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부산이 이전에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신발의 메카였습니다. 그게 왜 독일에서 들어와가지고 돼야 되겠습니까? 부산이 좀 더 일찍 대비하고 했더랬으면은 부산이 전 세계를 점유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부산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든 너희들이 가서 그런 걸 만들었어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곧 그 자체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선점을 갖다가 다 뺏겨버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또 근데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실질적으로 71%가 늘어났고요. 예. 그죠? 불교협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은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자리 실직률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소화를 시킨다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에 의했는데 방직기가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손으로 하던 다 해고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난 게 르다이트 운동이었는데 결국은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기회로 보는 게 부산이 아까 서비스 산업이 저부가 많다 했는데 이게 부산이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서비스 산업입니다. 거기서 서비스 R&D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 택시를 보면 기존에 콜택시만 하던데 위치 기반 기술을 도입해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게 서비스 R&D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서비스 R&D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실업은 해소되는데 단기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저께 카카오 택시 타고 왔습니다. 예. 어제 제가 예.
요일제에 걸리는 날이라서 이제 그 모든 게 우리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게 줄어드는 반면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또 그렇게 믿고 부산시가 또 그렇게 준비해 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상관학 예. 제가 이 3자 체제를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비스텝도 있고 경제진흥원부터 해가 참 갖춘 거 많습니다. 예. TP도 있고 그죠? 예. 각가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우리 관대, 관 아니면은 학과, 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관, 학 그죠? 그리고 우리 관 뭐 우리 지방정부와 같이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안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르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큰 전략 부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프라와 성장 동력은 동시에 양수료 바퀴로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데 인프라 부분은 저희들이 5대 거점으로 해서 저 문현 해양의 문현 그 금융의 문현 영도의 그 해양 그다음에 센텀 그다음에 강석 사상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스피로바를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장 동력의 핵심은 산학년입니다. 산학년이 합쳐가지고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것인데 지금 부산이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게 부산 연합기술지주회사라고 16개 대학의 산학협력 단이 다 참여하고 TP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미래부하고 산자부의 팁스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시스템하고 이런 게 돈 지원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운용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서울보다 오히려 부산이 실적이 좋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년의 이렇게 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URP 사업도 부산대 동아대 지금 부경대 하는 게 대학의 기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산학지구, 융합지구, 미염지구에는 해양대가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끊임없이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인데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많이 부딪힙니다. 서로 학교끼리도 경쟁하고 있고 기관끼리도 경쟁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지방정부와 1대1 그렇게 이자체제로 갖추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의 경쟁하는 모습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걸 연구하면서 그렇게 경쟁을 많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러한 애로사항 내지 민원을 들고 옵니다. 예. 과연 그게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예. 그죠? 똑같은 걸 연구하면서 동아대라든지 부산대 예를 들면요.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 내지는 우리 비스텝 그리고 우리 부산시 그렇게 같이 가면 모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또 학교 대 학교 서로 공조 안 하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기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오히려 따로따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뭉치려고 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우리 융복합을 안 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봐주실 거죠? 예, 의원님, 그 부분에 추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지적을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산학년 저희들이 이제 연합회의를 하면서, 비스텝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R&D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R&D 기술을 개발하면 등록을 하게 해가지고, 상대가 무슨 기술 개발했고, 그 다음에 우리와 협력을 해서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카페 같은 걸 통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끔 하는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 부산시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그죠? 이게 제대로 이제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은 먹거리가 더욱더 늘어나고 또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우리 부산 경제에 기여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럴 준비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잘 해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